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 서울 사람들이 보시기에 싸야 한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대대광이라고 불리던 이 광주도 10년 전에는 이렇게 08년도 이게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바로 그 시기에 이 광주는 미분양 해법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해서 광주가 무엇이냐면 광주 수안지구가 즉 미분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들 사업장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미분양이 무려 53%가 터졌던 시기, 바로 이 수안지구 있던 바로 이 시기가 광주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안지구가 어떤 것이냐면 상무지구가 1998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10년 후에 만들어진 택지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미분양이 심하게 났고 광주 전체적으로 아마도 미국과 금융위기 때니까 광주 전체적으로 경제가 좋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수안지구가 미분양에 대한 거 어떻게 미분양을 처리해야 되냐 보시면 07년도, 08년도, 09년도까지 해서 미분양 아파트 혜택을 더 주자 주공의 굴욕, 수안지구 청약이 미달한 사태까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무슨 현상이 있었냐면 이 수안지구로 이 서울에서 버스를 탄 서울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관광버스를 타고 와서 이 수안지구로 왔다는 거예요. 수안지구. 이게 광주에서 있었던 소문인 거죠. 언제냐면 08년도 그쯤, 09년도 이렇게 해서 서울 사람들이 와서 아파트를 사간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수안지구에 와서 이 서울 사람들이, 이 서울 분들이 아파트를 사가는데 아파트를 어떻게 사가냐. 한 동씩 사가고 있다. 이게 한 채가 아닌 거예요. 한 채가 아니라 한 동, 106동에 1112호가 아니라 106동, 107동, 108동 이렇게 서울 사람들이 사가고 있다는 소문이 광주 지역에 파다하게 퍼졌던 시기가 바로 수안지구 미분양 사태 그 시기였어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2009년도에 수안지구 중흥 S클래스 이 아파트가 얼마였냐면 1억 9,430. 2009년도에.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에 4.6이었던 거죠. 즉 수안지구에서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 전부 이렇게 위치해 있고 언론에서는 광주 집값 하락 그리고 수안지구 대규모 미분양 사태 50% 미분양 사태 청약 미달 사태가 터졌던 그 시기가 바로 4.6이었던 거죠. 광주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됐냐. 지금 현재 고가로는 4억 정도에 올라와 있는 이 아파트가 2019년도에 그러나 이렇게 고가가 올라와 있는 건 좋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13년 된 아파트니까. 자, 그래서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얼마 4억에 올라와 있는 거죠. 4억에. 자, 2억 정도, 2억 하던 아파트가 13년 만에 4억대로 올라온 거죠. 4억대로. 그러나 일단 지금 현재 4억대에 올라왔지만 이 아파트가 고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후 2020년도부터는 이 아파트도 좀 어려워질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오늘 주제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지방이 이렇게 있어야 될 지방들이 모든 아파트들이 대부분의 아파트 이 위치 내로 가 있을 경우 이렇게 광역시에 있어야 될 것들이 이 위치 내로 올라가 있을 경우 자 어디랑 굉장히 비슷하죠. 저 영상 봤을 때 울산 지역 이런 식으로 가 있을 경우 미분양 보석을 찾아러 충청도로 가볼까 하면서 퇴직금과 금융자산 합쳐 10억 정도 여윳돈 있는 김술천 씨, 즉 서울의 58세 이분께서 자 이제는 지방 쪽을 한번 본다. 지방 쪽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볼 때 어디를 보라. 이 수안지구, 그 다음에 독림지구, 독림동 이렇게 봐라. 이 미분양 아파트가 볼만하다. 왜? 여기에 나와 있다. 여기에. 광역시가 여기인데 모든 광역시들이 대부분 이쪽에 와 있고 아파트들이 지금 신규 분양이 있는데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서울 사람들이 보시기에 싸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보시기에 써야 된다. 그러니까 광주라든지 대대광이든지 부자들이 다 살 수 있지만 부자들이 다 있지만 부자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나는 뭐 서울하고 다를 바 없이 잘 벌고 잘 버는데 하면 여기 있지만 광주 지역 전체가 힘들어졌을 때 이 부자들 이 봉선동에 살고 네 광주에서는 봉선동 그리고 대구에서는 수성구에 있는 사람들이 광주에 어려웠던 이 아파트를 막 사주냐? 전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도 광주 사람이고 대구 사람인데 그 지역 힘들었을 때 같이 힘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때는 어찌해야 된다? 서울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울산 지역도 지금 굉장히 비슷해 있는 거죠. 비슷하게 모든 아파트들 구축부터 시작해서 이런 신축들 지금 바로 지어지고 지금 분양들 아파트 4점대에 있다. 그래서 시간은 13년 전이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4.6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게 무엇이냐? 항상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위치 내에 있다면 이렇게 이게 2008년도 기사, 2008년도 기사고 이거는 4일 전에 2019년도 기사인데 이 10년의 차이를 두고 그 내용은 비슷하게 진행된다. 서울 큰손들 지방으로 향한다. 울산 거제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 싸야 되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보시기에. 그래서 그 이유는 자 이게 대한민국이죠. 이게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에 사실상 20살에서 60살 이 사이 때의 인구가 사실상 이 서울과 경기도가 사실상 50%인 거죠. 50%. 지금 노동인구에서 50%를 차지하는 게 지금 서울로 다 집중화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나 이렇게 이 부자들은 국감장에서 났죠. 지방의 부자들이 이 강남 아파트의 4분의 1은 지방의 큰손들이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이 대한민국은 이 아래 보시다시피 한국의 부자들은 어디 있냐? 한국의 부자들 45%는 서울에 거주하더라. 서울이 대한민국의 부자 45%가 있고 그 중에 강남이 46.6%가 강남이더라. 자, 그러면 이 경기도까지 합치면 대략 60%에서 65%의 부자들이 다 이 지역에 있다는 거죠. 이 지역. 그리고 나머지들이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6이면 여기에 4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있다면 6이면 4면 이 지역이 위험해진다. 이 지역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이 지역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이 지역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면 서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서울 사람들이 보시기에 싸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내가 팔에 있는 위치에서 내가 힘들다 하면 서울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8이면 내가 광명을 가든지 광교로 가든지 그럴 건데 그렇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6에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될 위치죠. 6이면. 그러면 먹을 게 없어서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지역이 폭삭망해서 4대로 내려가 있다면 서울 사람들이 보시기에 서울 큰손들이 보시기에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있다면 먹을 게 있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역시 아파트가 당연히 부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위치에 있겠다 하는 건 뭐 당연히 광역시 내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위치 내에서 있어야지 우리가 4 위치에서 무엇이냐 위기가 왔을 때 여기서 바리케이트를 세우고 버티면서 무엇을 한다? 서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서울 큰손들이 오기를 바로 이 위치에서 갈망을 하자는 거예요. 갈망을 이 위치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치나 이 위치에 있을 때 얼마나 위험해요. 얼마나.
이 위치까지 내려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여기에 방어선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하면 광역시 아파트는 이쯤에서 분양하고 구축들은 이쯤에서 있어준 게 가장 아름답다. 언제? 위기가 왔을 경우에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거는 뭐 이렇게 대한민국 안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IMF가 터졌을 때 환율이 얼마가 다 1달러에 2,000원대를 넘어버렸다. 그러면서 지금 외환은행에서 일하신 분들이 지금 울상을 짓고 망연자실하시는 이 모습.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달러에 2,000원이 돼야지 외국인들이 보시기에 한국에 투자하면 먹을 게 있겠다. 그래서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죠. 외국 자금들이.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어느 정도 광역시는 광역시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있는 게 좋다.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이 일단은 경제 둔화가 돼서 우리가 이런 미분양 사태가 터질 것이냐. 그러나 일단 경제 둔화에 대한 선제 대응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다 해서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지금부터 다시 턴어라운드로 되는 거냐. 금리가 제로 금리로 가면서 턴어라운드로 되는 거냐. 그러나 정부도 지금 선제 대응에 들어갔고 미국 은행도 선제 대응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자산 가치도 화폐 가치 그래프가 꺾여 내려온 거죠. 일단 선제 대응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게 꺾여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라든지 IMF식 사태에 대해서는 가지 않겠다고 일단 미국 중앙은행과 한국 정부가 지금 이렇게 막아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그래프가 나왔다면 이 지점들 08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 이 지점 97년도부터 2000년 때까지 나왔던 이 그래프 사이클 나왔다면 일단은 대폭락을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제 대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지점 때 나왔던 대하락 파동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려와 있는 구간부터는 즉 투자자들의 시기는 아니란 거죠. 투자자들의 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투자자들의 시기는 사실상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실거주자들의 시기, 즉 아파트 가격이 이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광주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중흥 S클래스 이런 식으로 4억 9천, 4억 5천대 막 이렇게 올라오면 그 자체가 고가를 뛰어넘어 버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기간에 도래하면 그에 따른 한마디로 해서 거품을 만든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부터는 실거주자의 시기로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서울 사람들이 보시기에 있는 위치라면 돈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6점대에 분양하고 구축은 4점대에 있는 게 이상적이다. 이게 이상적이다. 그런다 해서 이걸 넘어서 있는 게 가선 안 되는 거냐. 그런다 이렇게 또 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분위기 자체가 부동산 투기 분위기 자체가 왔을 때는 이렇게 가도 되지만 이미 2020년에 찍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끝맞으면서 항상 서울 사람들이 보시기에 안전한 위치에 있는 게 좋다. 서울 사람들이 보시기에 싼 부분에 있는 게 좋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서울 쪽에 바글바글 모여 있기 때문에 오늘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